새벽 공기가 차갑게 스며드는 이른 시간, 지하실에서는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63세의 박종수가 완벽한 자세로 태권도 품새를 연습하고 있었죠. 그의 몸놀림은 나이를 잊게 할 만큼 정확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히자 종수는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벽에 걸린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울 속 남자는 35년간 완벽한 연기를 해온 전문가였죠. 아니, 정확히는 북파공 작원이었습니다. 갑자기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종수는 재빠르게 운동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었죠. 그리고 지하실 한 구석에 숨겨둔 단파 라디오를 확인했습니다. 어젯밤에도 평양에서 온 암호 메시지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런 메시지들이 부담스러웠습니다. 35년 전 난파될 때만 해도 이 모든 것이 임시방편이라고 생각했었죠. 몇 년만 버티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요. 아침 7시 종수는 침실로 올라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35년간 해온 것처럼 멍한 표정을 지으며 기다렸죠. 여보, 아침이에요. 아내 영숙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종수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마치 방금 잠에서 깬 것처럼요. 여기가 어디지? 이 대사를 몇 번이나 반복했을까요? 영숙은 여전히 인내심을 가지고 대답했습니다. 집이에요, 여보. 우리 집이라고요. 영숙이 종수를 부축해서 화장실로 데려갔습니다. 거울 앞에서 면도를 해주면서도 영숙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죠. 60세의 그녀에게 치매 환자를 돌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종수는 면도되는 동안 거울 속 영숙의 얼굴을 관찰했습니다.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카락도 많이 휘어졌더군요. 모든 게 자신 때문이라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아들 민수가 출근 전에 들러서 인사를 했습니다. 35살의 민수는 아버지의 치매 때문에 결혼도 미루고 있었죠. 좋은 여자친구가 있었지만 집안 사정상 결혼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민수가 나간 후 종수는 창문으로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아들의 뒷모습이 어쩐지 쓸쓸해 보였어요. 자신 때문에 젊은 시절을 희생하고 있는 아들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오후에는 정기 검진을 받으러 동네 병원에 갔습니다. 영숙이 부축해서 데려가는 동안에도 종수는 치매 환자 연기를 멈추지 않았죠. 박종수 씨, MRI 결과가 좀 이상하네요. 담당 의사 김 원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뇌 위축은 분명한데 일부 영역의 활동이 너무 활발해요. 보통 이 정도 치매라면 이런 뇌 활동은 나타나지 않거든요. 영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원장님? 좀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병원에서도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종수는 내심 당황했습니다. 의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자신의 연기에 허점이 드러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영숙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우리 언제쯤 나아질까요? 민수도 결혼 못하고 있고. 종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대답하지 않는 척할 수밖에 없었죠. 그날 밤 가족들이 모두 잠든 후 종수는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벽 뒤 비밀 금고를 열고 오래된 권총을 꺼냈죠. 기름을 발라 손질하면서도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단파 라디오에서 또다시 암호 메시지가 흘러나왔습니다. 평양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명령조였어요. 백두산, 백두산. 마지막 임무를 준비하라. 곧 접촉할 것이다. 종수는 라디오를 끄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35년 동안 이 순간이 오지 않기를 바랐는데 결국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다가온 것 같았어요. 거실로 올라가니 영숙이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드라마를 보면서도 자꾸 한숨을 쉬더군요. 영숙아. 갑자기 종수가 영숙을 불렀습니다. 영숙은 깜짝 놀라며 돌아봤죠. 여보, 언제 일어났어요? 종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화장실. 어디지? 영숙이 일어나서 종수를 화장실로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종수의 눈에는 묘한 감정이 어려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 중요한 결정을 내린 사람의 눈빛 같았습니다. 그날 밤 종수는 잠들기 전에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5년간 지켜온 이 평화로운 일상이 곧 끝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죠. 영숙이 옆에서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 것은 언제부터였을까요? 처음에는 위장을 위한 결혼이었지만
이제는 정말 소중한 가족이 되어버렸습니다. 내일부터는 더욱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하며 종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어요. 35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2025년 3월 오전 9시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종수의 집. 그 다음날 아침 예상치 못한 손님이 종수의 집을 찾았습니다. 25살의 지은이 큰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두드렸죠. 할머니, 저 왔어요. 영숙이 반갑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어머, 지은아. 갑자기 웬일이야? 대학원 논문 때문에 좀 도움이 필요해서요. 할아버지 상태를 관찰해야 하거든요. 지은은 심리학과 대학원생이라고 소개했지만 사실은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진짜 정체는 국정원 신임 요원이었죠. 며칠 전 국정원 내부에서는 중요한 회의가 열렸었습니다. 최근 북한 관련 첩보에서 흥미로운 정보가 나왔습니다. 브리핑을 하는 팀장의 목소리는 진지했어요. 35년 전 난파된 공작원 중에 아직 활동 중인 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드네임 백두산이라는 자인데 현재까지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죠. 그때 지은이 손을 들었습니다. 혹시 치매를 가장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팀장이 관심 있는 표정으로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어떤 근거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나? 치매는 의심받지 않는 완벽한 위장이잖아요. 누가 치매 환자를 공작원이라고 의심하겠습니까?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리가 있군. 그럼 자네가 이 임무를 맡아보겠나? 지은은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예, 제가 치매 환자들과 접촉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지은은 자신의 외할아버지 뻘되는 종수를 타겟으로 정한 것이었죠. 물론 영숙이나 민수는 지은이 진짜 손녀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지은이 거실에 앉아 있는 종수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종수는 멍한 표정으로 지은을 바라봤죠. 누구지? 손녀 지은이에요, 할아버지. 어제 전화로 말씀드렸잖아요. 영숙이 설명해 주었지만 종수는 여전히 알아듣지 못하는 척했습니다. 지은은 종수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전형적인 중등도 치매 환자 같아 보였어요. 하지만 뭔가 미묘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그림이 뭘까요? 지은이 간단한 인지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사과 그림을 보여주며 물어봤죠. 그림? 뭔 그림? 종수가 대답했지만 지은은 그의 눈동자가 그림을 정확히 추적하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진짜 치매 환자라면 시선 집중도 제대로 되지 않아야 했거든요.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지은이 자리를 비운 사이 종수는 지은이 놓고 간 가방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대학생 가방 같았지만 뭔가 수상한 구석이 있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지은의 노트에 복잡한 수학 문제가 적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종수는 무의식 중에 그 문제를 풀기 시작했죠. 35년 전 받은 고등교육과 훈련이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돌아온 지은은 자신의 노트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풀지 못했던 미적분 문제가 정확하게 풀려 있었거든요. 할머니, 혹시 할아버지가 수학을 잘하셨나요? 영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농사만 지으셨는걸. 공부는 별로 안 하셨어. 지은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날 오후 지은은 국정원 상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표물에 대한 1차 관찰을 마쳤습니다. 어떤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뭔가 이상한 점들이 있습니다.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알겠다. 조심스럽게 접근하게. 한편 종수도 지은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손녀라면 영숙이 미리 자랑을 했을 텐데 갑자기 나타난 게 이상했거든요. 그날 밤 종수는 지은의 방을 몰래 수색했습니다. 35년간 축적된 기술로 흔적을 남기지 않고 들어갔죠. 지은의 가방에서 발견한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최신형 도청 장비와 초소형 카메라,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국정원 신분증이었어요. 이런, 완전히 당했군. 종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한편 지은도 자신의 방에 누군가 들어왔다는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문고리의 각도가 미묘하게 달라졌고 서랍의 순서도 바뀌어 있었거든요. 이상하네. 누가 들어왔을까? 지은은 바로 종수를 의심했습니다. 치매 환자가 이렇게 정교하게 수색을 할 리는 없었거든요. 그 다음 날 저녁 식사 시간은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종수와 지은이 서로를 탐지하며 대화를 나눴거든요. 할아버지, 어제 밤에 잘 주무셨어요? 지은의 질문에 종수가 대답했습니다. 밤에 뭐 했지? 그럼 방에서 나오신 적은 없으시고요?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 하지만 종수의 눈빛에는 날카로운 관찰력이 숨어 있었습니다. 지은도 그것을 놓치지 않았죠. 영숙은 두 사람의 미묘한 신경전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손녀가 할아버지를 잘 돌봐준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지은아, 내가 와서 할아버지가 좀 나아지는 것 같다. 정말요? 응, 평소보다 반응이 좋아진 것 같아. 지은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만약 종수가 정말 공작원이라면 자신이 그의 가족들을 속이고 있는 셈이었거든요. 그날 밤 두 사람은 각각 자신만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종수는 지은의 정체를 확실히 파악해야 했고 지은은 종수가 공작원인지 확인해야 했죠. 치밀한 심리전에 막이 오른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종수를 공원 산책에 데려갔습니다. 겉으로는 치매 환자의 재활을 위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감시와 관찰이 목적이었죠. 할아버지, 날씨가 정말 좋네요. 종수는 벤치에 앉아 비둘기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실제로 주변 환경을 정찰하고 있었어요. 저기 아저씨 좀 봐요. 지은이 가리킨 곳에는 신문을 읽는 중년 남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종수는 그 남자가 신문을 읽는 척하면서 자신들을 관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죠. 모르겠어. 누구지? 종수의 대답은 여전히 치매 환자 같았지만 그는 이미 그 남자의 정체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국정원 요원이었거든요. 한편 지은도 동료 요원이 백업으로 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종수가 그것을 눈치챘는지는 확실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여기서 잠깐 쉬다 갈게요. 지은이 종수를 벤치에 앉혀두고 동료에게 다가갔습니다. 겉으로는 우연히 만난 지인과 인사하는 것처럼 보였죠. 어떤 상황인가? 동료 박 요원이 작게 물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뭔가 이상해요. 계속 관찰하게. 우리도 주변에서 백업하고 있을 테니까. 짧은 대화를 마치고 지은이 돌아왔을 때 종수는 여전히 비둘기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지은과 박 요원의 대화 내용을 입술 읽기로 파악해버렸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종수는 지은을 따돌리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35년간 익힌 카운터 서베일런스 기술을 사용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화장실 가고 싶어. 종수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조금만 참으세요. 곧 집에 도착해요. 안 돼. 지금 가야 해. 지은은 어쩔 수 없이 근처 공중화장실로 종수를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종수는 화장실 안에서 재빠르게 창문으로 빠져나갔죠. 지은이 이상함을 느끼고 남자 화장실 문을 두드렸을 때 이미 종수는 사라진 후였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지은은 당황했습니다. 치매 환자가 이렇게 교묘하게 사라질 리 없었거든요. 종수는 복잡한 골목길을 통해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35년 만에 북한 접촉책과 만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지하 주차장 구석진 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평범한 회사원 복장을 하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예사롭지 않았어요. 동지, 오랜만입니다. 종수는 35년 만에 듣는 북한식 호칭의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리 동지. 정말 오랜만이군. 접촉책의 이름은 리광수였습니다. 종수와 함께 훈련받은 동기였죠. 35년간 수고했습니다. 조국에서 동지의 활약을 잘 알고 있어요. 종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싶다네. 나이도 많고 가족도 있고. 리광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동지, 아직 임무가 남았습니다. 마지막 임무예요. 어떤 임무 말인가? 통일 관련 극비 문서를 입수하는 것입니다. 남한 정부가 비밀리에 추진하는 통일 계획서 말이에요. 종수는 머리를 저었습니다. 그런 건 젊은 놈들이 할 일이야. 나는 이제 정말 늙었어. 하지만 리광수의 다음 말은 종수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가족들이 다치기 싫으면 임무를 완수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종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35년 동안 억눌러 왔던 살기가 스며나왔죠. 가족들에게 손대지 마라. 리광수는 여전히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건 동지에게 달려 있습니다.
일주일 안에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리광수가 떠나고 혼자 남은 종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35년간 지켜온 평화로운 일상이 위협받고 있었거든요. 한편 지은은 종수를 찾아 온 동네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동료들도 출동해서 수색에 나섰지만 종수는 이미 흔적 없이 사라진 상태였어요. 어떻게 치매 환자가 이렇게 완벽하게 사라질 수 있을까? 지은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종수는 분명히 치매가 아니었어요. 2시간 후 종수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옷도 더럽혀져 있고 표정도 멍해 보였죠. 어머 할아버지, 어디 계셨어요? 영숙이 놀라며 달려 나왔습니다. 길을 잃었어. 무서웠어. 지은이 도착했을 때 종수는 이미 영숙의 부축을 받고 집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디서 나타나셨어요? 집 앞에서 혼자 서 계시더라고. 옷도 더러워지고. 얼마나 무서우셨을까? 지은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종수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집을 찾아왔는지, 그리고 왜 흔적 없이 사라졌다가 나타났는지 말이에요. 그날 저녁 종수는 지은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지은도 종수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죠. 두 사람 사이의 심리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국정원 서초 청사 3층 비밀 회의실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상급자들 앞에서 지난 며칠간의 관찰 결과를 보고하고 있었죠. 목표 인물의 행동 패턴이 일반적인 치매 환자와 다릅니다. 팀장 최성호가 관심 있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그런가? 지은이 준비해온 자료를 펼쳐 보였습니다. 첫째, 인지검사에서 보인 반응이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문제를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느낌이었어요. 계속해보게. 둘째, 어제 공중화장실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가 2시간 후에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치매 환자가 혼자서 그런 행동을 할 수는 없어요. 팀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럼 확실히 의심스럽다는 건가? 예,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팀장이 회의실 한쪽 벽에 걸린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오래된 흑백 사진으로 북한 공작원 훈련소에서 찍힌 것이었죠. 이 사진 좀 보게. 35년 전 북한에서 입수한 자료야. 지은이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젊은 남자들이 줄을 서 있는 모습이었는데 그중 한 명이 묘하게 익숙해 보였어요. 이 사람, 혹시 종수 할아버지와 닮지 않았나요?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코드네임 백두산으로 추정되는 인물이야. 본명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당시 최정예 공작원으로 분류됐었지. 지은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자신이 35년간 숨어있던 북파공작원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팀장님,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더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게. 하지만 조심해야 해. 만약 정말 백두산이라면 매우 위험한 인물이야. 한편 종수의 집에서는 다른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회사에서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고 돌아온 것이었죠. 아버지, 저 해고됐어요. 영숙이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회사에서 구조조정이라고 하는데. 뭔가 이상해요. 제가 담당하던 프로젝트도 잘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종수는 내심 불안했습니다. 혹시 자신 때문에 아들이 피해를 받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종수는 단파 라디오로 또 다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백두산, 백두산. 상황이 변했다. 남측에서 당신을 의심하고 있다. 조심하라. 종수는 라디오를 끄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들킬 날이 온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지은은 종수를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종수의 방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죠. 할아버지, 벌써 일어나셨어요? 종수가 화장실로 나가는 것을 본 지은이 말했습니다. 응? 누구지? 하지만 지은은 종수의 걸음걸이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더 조심스럽고 계산된 움직임이었어요. 할아버지, 어제 밤에 잘 주무셨어요? 잘 잤어. 아니, 못 잤나? 기억이 안 나. 그런데 종수의 눈가에는 피로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마치 밤새 무언가 중요한 일을 한 사람처럼요. 지은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종수는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은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있었죠. 북한 관련 뉴스가 나오자 종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 순간을 지은이 놓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뉴스 내용 이해하세요? 뉴스? 무슨 뉴스? 하지만 종수는 분명히 뉴스 내용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지은은 종수를 병원 정기 검진에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실제 목적은 종수의 과거 의료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었죠. 담당의 김 원장이 MRI 결과를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상하네요. 뇌 위축은 있지만 인지 기능 관련 영역이 너무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보통 이 정도 치매라면 이런 뇌 활동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치 의도적으로 인지 기능을 억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은은 의사의 말에 주목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종수는 지은에게 물었습니다. 지은아, 넌 뭐 하는 애냐? 갑작스러운 질문에 지은이 당황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지은이에요. 손녀. 아니야, 넌 누구냐? 진짜 누구냐? 종수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치매 환자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종수는 다시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미안해. 깜빡했네. 하지만 지은은 그 순간의 종수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영숙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요즘 할아버지가 더 이상해졌어. 밤에 중얼거리고 가끔 이상한 말도 하고. 어떤 말씀을 하시는데요?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 외국어 같기도 하고. 지은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혹시 러시아어나 중국어를 하는 건 아닐까요? 할머니, 정확히 어떤 소리인지 기억하세요? 글쎄, 뭐라고 하더라. 동무? 뭐 이런 소리 같았는데. 지은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동무는 북한에서 쓰는 호칭이었거든요. 그날 밤 지은은 종수의 방 앞에서 밤새 지켰습니다. 과연 종수가 어떤 소리를 내는지 확인하려고요. 새벽 3시쯤 종수의 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지, 임무 완수, 조국. 분명히 북한식 용어들이었습니다. 지은은 이제 확신이 섰어요. 다음 날 아침 지은은 종수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둘 다 상대방의 정체를 알고 있다는 것을 서로 눈치채고 있었죠.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영숙만 혼자서 평화롭게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남편과 손녀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모른 채 말이죠. 그날 밤 운명적인 대결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영숙과 민수가 모두 잠든 후 지은은 자신의 방에서 국정원에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목표 인물이 북파공 작원일 가능성 90%. 그때 방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종수가 어둠 속에서 나타났죠. 놀라지 마. 조용히 하자. 종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치매 환자의 어눌함이 전혀 없었어요. 할아버지? 지은이 당황하며 일어서려 하자 종수가 손짓으로 제지했습니다. 앉아 있어. 우리 얘기 좀 하자. 종수가 지은의 책상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의 자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노련한 공작원의 모습이었죠. 넌 누구냐? 지은이 침을 삼켰습니다. 저는 진짜 손녀예요. 거짓말하지 마. 국정원 신입 요원이지? 지은이 깜짝 놀라며 종수를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35년 동안 살아남으려면 이 정도는 알아야지. 종수가 지은의 가방에서 도청 장비를 꺼냈습니다. 이것도 내 거고. 지은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할아버지도 정말 백두산이라고 불렀던 때가 있었지. 아주 오래전 일이야. 두 사람이 서로의 정체를 확인한 순간 방 안의 공기가 팽팽해졌습니다. 왜 치매를 가장하신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리고 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종수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엔 임시 방편이었어. 몇 년만 버티면 될 줄 알았지. 그런데 영숙이를 만났고 민수가 태어났고 어느새 35년이 흘렀다. 지은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정말 이 가족을 사랑하시는 거군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야. 이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때 종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들을 위험하게 만들고 있어.
지은이 몸을 움츠렸습니다. 저는 그냥 임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내 임무 때문에 민수가 회사에서 잘렸다. 영숙이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종수가 일어나서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더 큰 문제는 북에서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야. 마지막 임무를 주겠다고 협박하고 있어. 지은이 긴장했습니다. 무슨 임무요? 통일 관련 극비 문서를 훔쳐오라는 거야. 거절하면 가족들이 위험하다고 협박했어.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종수가 지은을 돌아봤습니다. 모르겠어. 35년 동안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선 적이 없었거든. 지은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앞에 앉은 남자는 분명히 북한 공작원이었지만 동시에 가족을 사랑하는 할아버지이기도 했거든요. 할아버지, 저에게 협력하시면 어떨까요? 종수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뜻이야? 국정원에서 보호해 드릴 수 있어요. 과거 정보를 제공하는 대신 새로운 신분을 보장해 드리고요. 종수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쓴 웃음이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간단하지 않아. 북한은 배신자를 절대 용서하지 않거든. 그럼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때 갑자기 집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종수의 표정이 급변했죠. 이런, 벌써 왔군. 뭐가요? 북에서 온 놈들이야. 답을 재촉하러 온 것 같아. 종수가 재빠르게 움직여 지은의 팔을 잡았습니다.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 어디로요? 옥상으로. 그리고 내 동료들에게 연락해. 상황이 위험해졌어. 두 사람이 조용히 방을 나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옥상 문을 열자 찬 바람이 불어왔어요. 할아버지,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확실한 건 이 상황을 빨리 정리해야 한다는 거야. 그때 아래층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집 안으로 침입한 것 같았어요. 영숙이와 민수는? 종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제발 무사하기를. 지은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금 백업을 요청할게요. 안 돼. 그러면 상황이 더 복잡해져. 일단 가족들의 안전을 확인부터 하자. 종수와 지은이 처음으로 같은 편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둘 다 이 집에서 살고 있는 가족들을 지키고 싶었거든요. 옥상에서 내려다본 집은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이제 정말 선택의 순간이 온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전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종수를 국정원 안전가옥으로 데려왔거든요. 할아버지, 여기가 제일 안전한 곳이에요. 종수는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오피스텔 같았지만 곳곳에 보안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정말 안전한 곳인지 의문이지만 일단 믿어보자. 지은이 차를 끓여주며 말했습니다. 팀장님이 곧 오실 거예요. 협상을 위해서요. 어떤 협상? 할아버지의 과거 정보를 제공하는 대신 새로운 신분과 가족 보호를 보장해 드리는 거요. 종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쁘지 않은 조건 같았어요. 1시간 후 팀장 최성호가 도착했습니다. 50대 초반의 그는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남자였죠.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백두산 동지. 종수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이름은 정말 오랜만에 듣네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제안하는 조건은 이렇습니다. 최 팀장이 문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과거 35년간의 활동 내역과 북한 공작원들의 신원 정보를 제공해 주시면 새로운 신분증과 가족들의 완전한 보호를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종수가 문서를 훑어봤습니다. 나쁘지 않은 조건이군요. 지은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드디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최 팀장의 다음 말이 상황을 급반전시켰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습니다. 어떤 조건인가요? 현재 북한에서 진행 중인 통일방해 작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작전을 저지하는 데 협력해 주셔야 합니다. 종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통일방해 작전이라니. 무슨 말씀이신지? 최 팀장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북한이 남북 통일 협상을 방해하기 위해 대규모 공작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이 그 작전의 핵심 인물 중 하나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지은이 깜짝 놀라며 팀장을 바라봤습니다. 팀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할아버지는 35년간 아무 활동도 안 하셨는데요. 최 팀장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지은 요원, 자네는 아직 이 게임의 진짜 규칙을 모르는군. 그때 종수가 뭔가 이상함을 감지했습니다. 최 팀장, 당신 누구요? 최 팀장이 더 이상 가면을 쓸 필요가 없다는 듯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나는 북남 통일이 절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믿는 사람이요. 분단이 유지되어야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되거든. 지은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팀장님, 설마 배신자세요? 배신자라니 참 듣기 싫은 말이군. 나는 진정한 현실주의자일 뿐이야. 최 팀장이 책상 서랍에서 권총을 꺼냈습니다. 통일이 되면 국정원도 북한 정보기관도 모두 필요 없어져.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지. 종수가 몸을 긴장시켰습니다. 그래서 북한과 내통하고 있다는 거군요. 정확해. 북한의 강경파와 남한의 보수파가 손을 잡으면 분단 체제를 영원히 유지할 수 있어. 지은이 휴대폰을 꺼내려 하자 최 팀장이 총을 겨눴습니다. 움직이지 마, 지은 요원. 자네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렸어. 이때 종수가 재빠르게 행동했습니다. 35년간 숨겨뒀던 기술이 폭발한 거죠. 지은아, 엎드려. 종수가 테이블을 뒤집어 엄폐물로 만들었습니다. 총성이 울렸지만 빗나갔어요. 뒤쪽 문으로. 두 사람이 뒷문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최 팀장이 뒤쫓아오면서 계속 총을 쏘았죠. 계단을 내려가며 지은이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어떻게 해요? 일단 여기서 나가자. 진짜 동료들에게 연락해야 해.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또 다른 위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북한 공작원들이 이미 그곳을 포위하고 있었거든요. 리광수가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백두산 동지,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소. 종수가 지은을 뒤로 감추며 대답했습니다. 리 동지, 이건 원래 계획과 다르잖소. 계획이 바뀐 것이오. 이제 남조선의 협력자들과 함께 새로운 작전을 시작할 때가 되었소. 지은이 작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들이 팀장과 한편인가요? 그런 것 같군. 남북의 강경파들이 손을 잡은 모양이야. 상황이 매우 복잡해졌습니다. 종수와 지은은 이제 남한의 배신자들과 북한 공작원들 양쪽 모두를 상대해야 했거든요. 종수가 지은에게 속삭였습니다. 내 신호에 맞춰 오른쪽으로 뛰어. 그리고 진짜 국정원에 연락해. 할아버지는 어떻게 하세요? 걱정하지 마. 35년 동안 이런 상황을 대비해 왔으니까. 종수의 눈에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전사의 본능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의 치열한 총격전이 끝난 후 종수와 지은은 간신히 그곳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이제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은이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국정원 안전가옥에서 벗어난 두 사람은 한강변의 벤치에 앉아 있었죠. 나도 마찬가지야. 35년 동안 이런 상황은 처음이거든. 종수가 먼 곳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지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알 수 없는 번호였어요. 받지 마. 종수가 말렸지만 지은은 이미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은 요원인가?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세요? 국정원 부장이다. 최 팀장의 배신 사실을 확인했네. 자네와 목표 인물의 위치를 알려주게. 지은이 종수를 바라봤습니다. 종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상황이 복잡해서 확신할 수 없습니다. 알겠다. 그럼 한강대교 남단으로 오게. 일시까지. 통화가 끊어지자 종수가 말했습니다. 함정일 가능성이 높아. 하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겠군. 그럼 어떻게 하죠? 일단 가보자. 하지만 최대한 조심하면서. 한강대교 남단에 도착했을 때 이미 여러 대의 검은색 승용차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국정원 요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다리 양쪽 끝을 지키고 있었어요. 지은 요원. 한 남자가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국정원 부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죠. 수고했네. 목표 인물 확보에 성공한 것 같군. 부장님, 상황이 복잡합니다. 최 팀장이 배신자였고 북한과 내통하고 있었어요. 부장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래, 우리도 확인했네. 최성호는 이미 체포됐고. 그때 종수가 주변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뭔가 이상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배치되어 있어. 부장이 종수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그 유명한 백두산이군요. 35년간 잘 숨어 있었어. 종수는 대답하지 않고 계속 주변을 경계했습니다. 오랜 경험으로 익힌 직감이 위험을 경고하고 있었거든요. 부장님,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은이 물었습니다. 일단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서 상세한 브리핑을 받아야겠네. 차량을 준비했으니까 따라오게. 하지만 종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잠깐만. 증명할 게 있으면 먼저 보여주시죠. 부장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증명 말인가? 당신이 진짜 국정원 부장이라는 증명 말입니다. 그 순간 부장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죠. 갑자기 사방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총을 쏜 것은 국정원 요원들이 아니었어요. 다리 위 곳곳에 숨어있던 북한 공작원들이었죠. 지은아, 엎드려. 종수가 지은을 바닥에 눕히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완전한 함정이야. 부장이라고 소개했던 남자도 총을 뽑았습니다. 미안하네, 지은 요원. 자네는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렸어. 결국 국정원 내부에도 더 많은 배신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종수가 재빠르게 일어나서 부장의 손목을 쳤습니다. 총이 바닥으로 떨어졌죠. 지은아, 난간 쪽으로. 두 사람이 한강대교 난간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사방에서 총격이 이어졌어요. 할아버지,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아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내게 마지막 카드가 하나 있거든. 종수가 휴대폰을 꺼내서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구한테 전화하세요? 진짜 국정원이야. 내가 35년 동안 비밀리에 연락을 취해온 사람이 있어. 잠깐 후 헬리콥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짜 국정원 특수부대가 도착한 것이었죠. 이제야 상황이 역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총격전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종수는 지은을 보호하면서도 자신의 마지막 선택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내가 너한테 부탁이 있어. 뭐예요? 만약 내가 여기서 죽게 되면 영숙이와 민수한테 전해줘. 35년간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할아버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니야, 들어. 이제 정말 선택해야 할 때가 왔어. 가족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과거에 매몰될 것인가. 종수가 결심한 듯 일어났습니다. 내가 저들을 막을 테니까 넌 안전한 곳으로 가. 혼자서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 이게 내 마지막 임무야. 종수가 난간을 넘어 다리 아래쪽 구조물로 뛰어내렸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나이를 잊게 할 만큼 민첩했어요. 지은은 종수의 뒤를 따라 내려갔습니다. 그를 혼자 둘 수는 없었거든요. 다리 아래에서 벌어진 최종 대결은 마치 영화 같았습니다. 종수가 35년간 숨겨온 모든 기술을 발휘했거든요. 하지만 상대방이 너무 많았습니다. 종수가 점점 밀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진짜 국정원 특수부대가 도착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죠. 총격전이 끝난 후 종수는 부상을 입은 채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지은이 급히 달려와서 그를 부축했어요. 할아버지, 괜찮아. 살았어. 종수가 미약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것 같군. 구급차가 도착했고 종수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지은이 구급차에 동승하면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진짜 가족들한테 모든 걸 말씀해야죠. 그래야겠지. 더 이상 거짓말은 지쳤어. 병원으로 가는 길에 종수는 35년간의 무거운 짐을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6달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오후 종수의 집 정원에는 평화로운 일상이 찾아와 있었어요. 할아버지, 손자 예쁘죠? 지은이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종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지은은 이제 정말 이 가족의 일원이 되어 있었죠. 정말 예쁘구나. 우리 지훈이. 종수가 손자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짜 할아버지의 표정이었어요. 민수가 마당에서 아내와 함께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반년 전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처음에는 큰 충격을 받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받아들인 상태였어요. 아버지, 저녁 뭐 드시고 싶으세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뭐든 좋아. 내 어머니가 해주는 건 다 맛있으니까.
영숙이 부엌에서 나와 앞치마를 털었습니다. 정말 35년 동안 나를 속였으면서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해.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알게 된 후에도 영숙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종수가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그런 말 하지 마. 당신이 누구든 35년간 내 남편이었잖아. 지은이 아기를 유모차에 눕히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국정원에서 마지막 브리핑이 언제라고 했죠? 다음 주 화요일. 그것만 끝나면 정말 모든 게 끝나는 거야. 종수와 국정원 사이의 협상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과거 북한 공작원들의 정보를 제공하는 대신 새로운 신분과 가족 보호를 보장받게 된 것이죠. 더불어 종수는 통일부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남북관계 전문가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북한에서 받은 교육이 이제는 통일을 위한 일에 쓰이게 된 것이에요. 할아버지 가끔 후회되지 않아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뭘? 35년 동안 거짓말로 산 것 말이에요. 종수가 정원의 감나무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짓말이었지.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진짜가 되어버렸어. 이 사람들에 대한 사랑만큼은 한 번도 거짓이었던 적이 없거든. 영숙이 차를 들고 나오며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앞으로는 거짓말하지 마. 이제 나이도 많은데 머리 아프게 하지 말고. 알겠어 여보. 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사실 전 예전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치매 환자가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복용 시간을 지켜서 약을 드세요? 그리고 가끔 제가 틀렸을 때 정정해 주시기도 하고. 종수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랬나? 네, 그래서 혹시 치매가 좋아지시는 건가 했었어요. 지은이 깔깔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연기가 완벽하지 못했던 모양이네요.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두 잠든 후 종수는 혼자 정원에 나와 있었습니다. 별이 유난히 많이 보이는 밤이었어요. 지은이 나와서 종수 옆에 앉았습니다. 잠이 안 와요? 응, 너는? 저도요. 뭔가 신기해서요. 뭐가? 이 모든 상황이요. 몇 달 전만 해도 서로 적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가족이 됐잖아요. 종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생이 참 알 수 없는 것 같아. 35년 전에 이런 결말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할아버지 혹시 북한에 그리운 사람들이 있으세요? 종수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가 계셔. 아직 살아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예요. 통일이 되면요?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내가 살아있을 때 가능할까? 가능할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 일을 도우시잖아요. 종수가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넌 정말 낙천적이구나. 할아버지를 닮았나 봐요. 종수가 웃었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이었어요. 그때 집 안에서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이가 깼나 보네. 지은이 일어나려 하자 종수가 말렸습니다. 내가 가볼게. 할아버지 노릇 좀 해봐야지. 종수가 집 안으로 들어가서 손자를 달래는 동안 지은은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정말 많다는 생각을 하며 이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되기를 바랐어요. 종수가 아기를 안고 나왔습니다. 지훈이가 할아버지를 보고 싶었나 보네. 정말요? 응, 나를 보자마자 울음을 그쳤어. 지은이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정말 평범한 할아버지가 되신 거네요. 그래, 처음으로 말이지. 하지만 종수의 눈에는 여전히 날카로운 관찰력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 번 공작원은 영원한 공작원이라는 말처럼요. 지은이 그것을 알아차리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아직도 위험을 감지하세요? 습관이야. 35년 동안 몸에 밴 거라서 쉽게 바뀌지 않아. 그래도 이제는 가족을 지키기 위한 관찰이잖아요. 맞아. 이제는 정말 가족을 위한 거야. 손자를 바라보는 종수의 눈빛에는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완전히 솔직해진 순간이었어요. 지은아. 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야말로 고마워요. 진짜 가족을 찾게 해주셔서. 두 사람이 조용히 밤하늘을 바라보는 동안 집안에서는 영숙과 민수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어요. 거짓으로 시작된 가족이 진실한 사랑으로 완성된 것이죠.
하지만 종수의 휴대폰에는 아직 읽지 않은 메시지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새로운 임무가 있다. 곧 연락하겠다. 종수는 그 메시지를 삭제했습니다. 이제 그의 유일한 임무는 이 가족을 지키는 것뿐이었거든요. 별빛 아래서 손자를 안고 있는 할아버지의 모습은 누가 봐도 평범한 가정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는 30년간의 치열한 삶이 녹아 있었어요. 종수가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진짜 집에 온 기분이야. 그렇게 완벽한 연기의 막이 내려갔습니다. 거짓으로 시작해서 진실로 끝나는 한 남자의 길고도 복잡한 여정이 마무리된 것이죠. 년이 지난 봄날 종수는 정원에서 텃밭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진짜 농부의 모습이었어요. 지훈이는 이제 걸음마를 시작했고 종수는 진짜 할아버지가 되어 손자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가끔 방문하는 통일부 관계자들은 종수가 이렇게 평범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신기해했어요. 하지만 종수에게는 이것이야말로 진짜 꿈꾸던 삶이었습니다. 완벽한 연기는 끝났고 이제 완벽한 진실만이 남아 있었습니다.